저는 얼마 전에 30대 중반의 A양을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티타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A양이 저보고 언니 결혼하면 좋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애가 다 똑같은 연애가 아니잖아. 결혼도 다 똑같은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누구랑 연애를 하고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양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있을까? 라고 말하며 답답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가장 좋은 선택이 될까요? 되게 많은 30대 초중반에게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비슷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경제력도 좋고 성격도 원만하고 외향도 수준급이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공감대 형성을 잘하며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을 원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런 이상형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나는 과연 이들의 눈에 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금은 냉정하게 체크하는 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어느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약한 모습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 내 스스로를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객관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아우라는 딱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상태를 갖춘 후천적인 능력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약점, 숨기고 싶은 단점, 커다란 열등감 등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하고 못난 부분을 보통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했던 것이죠. 사람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선천적으로 받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갖게 된 인기와 능력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려는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아주 공평한 선물의 영역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의 뜻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고 능력까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차피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그간의 나의 언행에서 다 티가 나거든요. 사람은 딱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상상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생각과 그 수준은 언행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루빨리 탐색을 시작하시면 좋겠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인생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정보도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부터 나도 나를 알아보는 여정을 위해 검색을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딱 폰을 켭니다. 근데 도대체 뭐부터 검색해야 되죠? 이렇게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내가 엄청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느냐만 아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신발이 인터넷에서는 얼마인지, 내가 먹고 싶은 초밥은 어디서 파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우리가 검색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탐색이거나 원하는 것들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 혹은 쾌락적 행복을 찾는 컨텐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나에 대한 탐색이 아닌 거죠. 나를 알고자 하는 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치와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기쁨을 느낀 지 오래됐다면 최근 나의 정서가 어땠는지, 불안도나 우울의 정도가 어떤지도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그간 내가 원하고 찾아왔던 쾌락적인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을 내가 어디서 느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나를 탐색하는 여정인 거죠. 어렵게 느껴지실까봐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타고난 외향형입니다. MBTI에서도 기질검사에서도 매우 외향형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30대 초반이 되자마자 몸이 많이 약해져서 내향형 같은 생활을 현재 9년째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딱 40이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써야 행복했는데 이제는 에너지를 쓰는 시간보다 축적해야 하는 시간이 더 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개인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20대 때는 자존감도 높은 편이었는데 30대 들어서서는 자기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고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속눈썹이나 네일 케어를 받는 등 무언가 나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이 선택과 시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취미나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지적이고 성숙한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때도 가치가 큰 기쁨을 느껴요. 제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저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무조건적인 포용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제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어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감사함을 또 다른 누군가한테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저는 그때 자기 효능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셀프 수딩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대신 저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력에 대한 인정이 매우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저의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나르시시즘적인 부분이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제 자신과 상대방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투사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할 때도 타인의 생산성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는 남자는 매우 예의 없고 미성숙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헤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가 분노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크게 인내해서 얻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어렵게 만든 경제력이나 재산, 혹은 평생을 걸쳐서 다져온 인간관계 등등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타인의 성숙함 혹은 좋아 보이는 능력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해요. 이성동성 상관없이요. 반대로 본인의 경제력만 믿고 타인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미성숙한 나르시시스트들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아직도 잘 피해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저에 대해서 빠르고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루이비통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베르스체를 좋아하는지 혹은 회를 좋아하는지 고기를 좋아하는지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노력하면서 사는지, 즉 자신의 가치관과 개념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탐색의 과정이 어느 정도 깊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상형을 물어볼 때 감성적이지만 논리가 풍부한 가치가 담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30대 이상형이란 주제는 노력의 시간이 담긴 성숙한 이야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도 인정하고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나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가치가 담긴 답변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